16부작 태풍 상사가 이제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시청자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특히 최근 몇 회는 더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울리고 긴장시키고 다시 희망을 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강진영 사장이 숨긴 차용증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방화로 타버린 입차용 장갑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태풍과 미선의 사랑, 남모와 미호의 미래, 표상선의 결말까지 모든 흐름을 차근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천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창고 화재부터 이야기를 열어보죠. 미선이 홀로 재고를 확인하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허공을 메우는 연기, 점점 뜨거워지는 금속문,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미선은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손뼈가 부러질 만큼 쾅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태풍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을지언정 미선을 잃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달려와 뜨거워진 철문을 맨손으로 잡아당기며 미친 듯이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고 그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져 미선을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왜 태풍의 고백을 밀어냈는지, 왜 계속 도망쳤는지, 그 모든 이유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너무 가난했고 동생 오범과 치매 걸린 할머니를 책임져야 했고 태풍에게 짐이 될까봐, 부담이 될까봐 감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까지 미선을 구해낼 때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병실에서 깨어난 미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태풍은 일부러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죠. 그러다 미선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 태풍씨 좋아해요.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태풍은 미선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 너 혼자 짊어질 거 없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러브라인은 공식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반응을 얻으며 댓글창을 눈물바다로 만들죠. 하지만 태풍 엄마 정정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선을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이라는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아들이 너무 큰 짐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미선의 삶 자체가 너무 고단했기에. 혹시 태풍이 그 무게에 눌려버리진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 정정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태풍 씨에게 짐이 아니고 싶어요.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은 가난한 여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정미는 그제야 마음이 풀리며 말합니다.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태풍과 미선의 사랑은 이렇게 가족에게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남모와 미호의 러브라인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남모 연마 김을여 여사는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너무 가난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미호는 상처받지만 사실 이 문제로 더 크게 아파한 건 남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을여 여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20살에 남편 잃고 남모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냐. 사람들 눈빛이 어떤지 아냐. 그게 생각나서 그랬다. 내 아들이 같은 길 걷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그 말에 미호도 울고 남모도 울고 시청자도 울었습니다. 악역처럼 보였던 김을여 여사가 사실은 상처 많은 어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후 김을여 여사는 미호를 받아들이고 두 사람도 하나의 커플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찰 장갑 문제는 표현준이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화범으로 지목되며 감옥행에 몰리자 태풍과 미선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저 정말 그는 온갖 후회를 쏟아내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하지만 태풍은 그 눈빛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태풍은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태풍 상사의 신뢰를 지켜야 했고 직원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표현준이 사재기에 둔 장갑 물량 전량을 태풍 상사에 넘기는 것. 그렇게 입찰 위기는 해결됩니다. 태풍은 표현준의 속내를 알았지만 회사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태풍의 성숙함이자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복선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미선 할머니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정정미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강 사장님이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기억이 흐려서. 정정미가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바로 1989년 차용증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상선이 5억 8천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태풍 상사의 몰락은 표상선의 배신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용증이 공개되자 표상선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재정도 평판도 법적 지위도 모두 흔들렸고 결국 회사는 태풍 상사에게 흡수됩니다. 태풍은 표바코를 찾아가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십시오. 이제는 거래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지만 표바코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태풍아, 난 바다에서 시작한 놈이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는 원양어선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결말입니다. 반면 표현주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명품 바지를 입고 샴페인 들고 압구정에서 돌아다니며 말합니다. 아, 뭐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님? 그는 개과천선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 상사의 직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묘한 현실성과 유머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은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태풍과 미선, 남모와 미호는 합동결혼식을 올립니다. 태풍 상사 전 직원이 울고 웃고 난리가 나는 장면입니다. 결혼 이후 태풍은 큰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태풍 엄마 정정미, 남모 엄마 김을여 여사, 오미선 할머니, 오범, 강아지 미자까지. 서로 상처를 품어주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하나의 대가족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가족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됩니다. 태풍 상사는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버텨낸 회사였습니다. 위기마다 손을 잡았고 상처마다 서로를 안았고 끝내 함께 살아냈습니다. 이번 주도 본방사수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